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어 3을 가르치게 된 배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15과까지 여러분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nama saya Surai. Saya bersama Soyoung 선생님 akan mengajar Anda dalam buku ketiga kali ini. 네, 오늘은 제1과 학교 생활을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수레이 선생님, 네.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실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좀 아쉬웠어요. 네, 여러분도 혹시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학교에서? 지금 수레이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역시 학교 생활은 공부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그런 네. 말씀이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Nah, sekarang kita akan belajar bab 1 tentang 학교 생활 atau kehidupan sekolah. 네, 먼저 교재 18쪽의 기본 어휘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휘를 미리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미리 읽어보신다면 어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강 관련 어휘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면 어떤 것을 받게 되나요? 아마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대학에서는 점수가 아니라 바로 학점을 받게 되는데요. 학점은 보통 A에서 D 학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너무 안 좋다면 그때는 F 학점을 주게 되죠. 네. 그런데 A하고 B 학점이라면 점수가 좋은 편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학점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F 학점을 받았다면 점수가 안 좋은 거니까 그때는 학점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어휘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수업 관련 어휘입니다. 네, 대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수업들을 듣는 것을 바로 수강이라고 합니다. 수강.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을 수강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사무실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미리 알리는 행동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신청서를 써서 그것을 사무실에 내면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강하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청강에도 역시 강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강의와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수강과 청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강은 수강 신청을 한 후에 듣는 것을 얘기하고 청강은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을 얘기하는 어휘입니다. 네, 그럼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학 생활 관련 어휘들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동아리라는 것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 동아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음악 감상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은 동아리에 가입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어휘를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어휘는 학교 행사 어휘입니다. 행사라는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졸업생 환송회와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걸까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의 모임에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곳에서 적응하는지 또 어떻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 환영회라는 것은 여기 신입생이라는 단어가 대학교에 새로 들어온 학생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새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잘 들어왔다고 환영하는 그런 의미의 모임을 갖는데 그것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는 무엇일까요? 반대는 바로 졸업생 환송회인데요. 그럼 졸업생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신입생이 새로 들어온 학생이라면 졸업생은 바로 학교를 떠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잘 가라는 의미로 모임을 갖는데 그것을 바로 졸업생 환송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영이나 환송은 한 글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환송이라는 것은 잘 보내는, 잘 가라고 보내는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 오늘의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수레이 선생님하고 같이 어휘를 사용해서 다양한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Oke, mari sekarang kita belajar kosakata yang baru kita pelajari bersama-sama. Ada 3 nanti ya. Oke, kita mulai lagi. Sugang. Apa artinya sugang? Masih ingat? Bahasa Indonesia dari dalam kalimat. Semester ini saya mendaftar pada mata kuliah ekonomi Korea. Oke, mendaftar ya ternyata ya. Mendaftar mata kuliah. Bahasa Koreanya bagaimana? 이번 학기에 한국 경제 과목을 수강 신청했어요. 수강. Oke, 수강 신청 mendaftar di kuliah. Oke, 수강 신청했어요. Jadi, nah, mendaftar pada mata kuliah, ikut kuliah, 수강 신청했어요. Bagaimana? Oke, yang kedua. Ya, 청강. Tadi 수강, sekarang 청강. Nah, artinya apa ya? Bahasa Indonesia dulu apa? Oke, yang kedua. Pak Guru, bolehkah kami ikut kelas ini tanpa SKS? Iya, saya ingat. 청강 itu adalah ikut kelas tanpa SKS atau mendengar saja. Bahasa Korea seperti apa? 선생님, 우리도 이 수업을 청강해도 될까요? Bolehkah kami hanya masuk kelas mendengar saja tanpa SKS? 청강해도 될까요? Ikut kelas ini tanpa SKS bolehkah? Seperti itu. Oke, yang ketiga, 강의. Itu adalah apa tadi ya? Kuliah. Nih, karena ini bukan kuliah yang sulit, semua mahasiswa bisa ikut tanpa beban. Kita lihat. 이 수업은 어려운 강의가 아니라서 모든 학생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Jadi sekarang 강의가 아니라서, 어려운 강의가 아니라서 karena bukan kuliah yang sulit, semua bisa ikut kuliah. Nah, itu adalah kosakata yang kita pelajari hari ini. Semoga semua paham ya. Oke, sekarang kita belajar 문법 atau tata bahasa pertama di bab ini. Apa itu? Irago hada atau rago hada. Bahasa Indonesia adalah disebut, titik-titik, atau dipanggil, titik-titik, dinamai, titik-titik. Ada rago dan irago. Kalau konsonan, oke, misalnya adalah cek, nanti apa? Cek irago. Kalau konsonan ada irago, kalau vokal langsung rago, seperti itu. Nah, lebih lanjut lagi dengan 선생님 Korea. 네, 이제 교재 19쪽의 예문을 보면서 이라고 하다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흐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으신가요? 지금 처음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라고 하다는 소개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여기 흐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흐엉은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먼저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바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 부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라고 하다는 바로 어떤 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가르쳐 줄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예문은 대화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진 씨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한국상사라고 하는 회사예요. 역시 첫 번째 예문하고 같이 회사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를 부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라고 하다는 어떤 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개하거나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레이 선생님하고 함께 다른 예문으로 또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Oke, sekarang saya akan menambahkan lagi bagaimana cara belajar rago hada. Saya buka contoh satu saja, seperti apa. Nah, percakapan ya dalam telepon. 여보세요. 오케이, 전수진 씨 학교 진구인다 라고 하는데 수진 씨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인다라고 하는데
Halo, saya Indah, temannya Sujin di sekolah. Apakah Sujin ada? Ya, tunggu sebentar. Nah, sekali lagi, Indah rago hanende. Saya disebut Rinda atau saya Indah gitu aja ya. Nah, hanende dan di sini adalah penghubung kalimat. Bagaimana? Semoga Anda paham penggunaan rago hata. Oke, selanjutnya kita belajar tata bahasa yang kedua, kedeta. Nah, kedeta ini adalah, ini ada faktor di luar yang akan membuat sesuatu terjadi. Seperti apa maksudnya ya? Misalnya, haji kedeta. Apa ya? Mau pat kedeta. Lebih lanjut lagi, Sonsenim Korea akan melanjutkan bagaimana cara menggunakan tata bahasa kedeta kali ini. 교재 20쪽의 예문을 보면서 개대다를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면 계속 하게 돼요. 네, 여기에서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되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주변 환경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때 개되다를 사용합니다. 그럼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은 부디 씨는 김치를 잘 먹어요? 네, 처음에 못 먹었는데 이제는 잘 먹게 됐어요. 이것도 역시 자기의 계획이 아닌 것이죠. 김치를 잘 먹으려고 어떻게 계획을 하거나 연습을 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변화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개되다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달라지게 된 상황,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개되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레이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Oke, sekarang saya tambah lagi bagaimana cara menerapkan kedeta. Contohnya seperti apa? Nah, karena program ini sangat menarik, akhirnya aku jadi punya minat, aku jadi tertarik. Oke, aku jadi tertarik. bahasa Koreanya 그 프로그램이 매우 재미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bahasa Indonesia saya jadi tertarik. jadi tertarik.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mudah kan? menarik kan? Itulah cara menggunakan kedeta. Nah, sekarang lagi apa sih bedanya kedeta dengan aochida? Anda udah belajar kan? Nah, kita lihat di sini. contoh yang pertama. aochida dulu.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아khir-akhir ini harga minyak semakin mahal. 비싸졌어요. Nah, di sini aochida ini adalah itu karena apa dari luar kita tidak tahu ya. Pokoknya semakin mahal. 비싸졌어요. semakin mahal saja. Tapi kalau ini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게 됐어요. Nah, akhir-akhir ini harga minyak menjadi mahal. Bedanya apa? Nah, kalau yang kedua ini 비싸게 됐어요, ada faktor dari luar. Misalnya pemerintah menaikkan. Akhirnya 비싸게 됐어요. Dinaikkan, makanya menjadi mahal. 비싸게 됐어요. Kalau 비싸졌어요, karena apa? Kita tahu. Asalkan semakin mahal. Kita tidak tahu alasannya. Nah, itu bedanya. Sedikit ya bedanya ya, tapi 비싸졌어요 dan 비싸게 됐어요. Semoga Anda lebih paham bedanya antara aochida dan kedeta dalam pelajaran hari ini. 네, 이제 대화문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보시기 전에 오늘 대화문이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디와 유진 씨가 대화하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은 지금 신입생 환영회라는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입생 환영회는 어떤 모임인가요? 그 모임의 의미가 바로 아래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지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라는 모임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대화문에서 사용되는지 잘 유의하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대화문 영상을 보시고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요일 수업 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 신입생 환영회가 뭐예요?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해요. 그 모임에서는 뭘 해요? 모임에 가면 학과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참석할 거지요? 네, 참석할 생각이에요.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교재 22쪽에 나와 있는 대화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은 어떤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신입생 환영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라는 것은 어떤 모임을 의미하나요? 그 모임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그 아래 유진 씨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 씨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유진 씨가 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그 모임을 부르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모임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2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학과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고요. 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2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되다를 사용한 것은 바로 제가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임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되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시간 정도인데요. 여기 밖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밖에 안 걸린다 또는 밖에 못한다 또는 밖에 없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많지 않다, 조금이다 라는 느낌을 포함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씨는 그 신입생 환영회 모임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아까 보신 상황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대화문 영상을 보시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수업 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 신입생 환영회가 뭐예요?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해요. 그 모임에서는 뭘 해요? 모임에 가면 학과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참석할 거지요? 네, 참석할 생각이에요. 네, 이제 참석할 모임과 내용을 바꿔서 새로운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발표회라는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동아리 발표회라는 것은 어떤 모임을 의미하나요? 바로 아래 나와 있죠? 한 학기 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를 동아리 발표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죠? 여러 동아리의 공연을 보게 되고 함께 사진도 찍는 이런 2가지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1시간 30분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서 같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에디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유진 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동아리 발표회가 뭐예요? 그 모임에서는 뭘 해요? 아니요. 1시간 30분 밖에 안 걸려요. 안 걸릴 거예요. 네, 참석할 생각이에요. 자, 이제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유진 씨입니다. 수요일 수업 후에 모임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되죠? 동아리 발표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동아리 발표회의 의미를 질문합니다. 동아리 발표회가 뭐예요?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한 학기 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를 동아리 발표회라고 해요. 이렇게 만드셨다면 정말 잘 만드신 겁니다.
그 모임에서는 뭘 해요? 모임에서 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모임에 가면 여러 동아리의 공연을 보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였죠? 그리고 함께 사진도 찍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표현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1시간 30분 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참석할 거지요? 네, 참석할 생각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대화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수레이 선생님과 함께 읽기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Oke, sekarang bagian ilki atau bacaan, atau baca ya. Ini ada pengumuman kepada mahasiswa yang tertarik untuk satu program. Program apakah? Kita lihat bersama-sama. Oke,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언어 교환 신청을 받습니다. Oke, kami menerima bagi siapapun yang mendaftar. Oke, kalau Anda mahasiswa orang asing atau Korea, daftar apa? Oke. 한국어와 언어 교환이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Indonesia, 베트남어, 몽골어입니다. Jadi bahasa yang dibutuhkan yang bisa untuk pertukaran bahasa, oke, 언어 교환 ini adalah bahasa-bahasa berikut ini, termasuk Indonesia ya. 언어 교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또는 한국인 재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언어 교환이라는 하는 방에 신청해 주세요. Bagi yang ingin mendaftar, silakan mendaftar ke ruang atau ke bagian yang disebut 언어 교환이라는 이라고 하는 방. Oke, jadi 방 yang disebut atau ruangan yang disebut di homepage yang disebut dengan 언어 교환 atau pertukaran bahasa. Kita lanjutkan. 신청 기간은 10월 25일까지 있고 신청 결과는 10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Nah, pendaftaran sampai tanggal 25 Oktober dan hasilnya akan dikirim email sampai tanggal 30 Oktober. Nah, jadi nggak langsung ya. Lanjutnya bagaimana? 언어 교환은 11월부터 하게 됩니다. Nah, ini apa artinya ini? 하게 됩니다. Oke, 언어 교환은 tanggal mulai November 하게 됩니다. akan dimulai mulai November. 언어 교환 학생은 11월 초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harus ikut orientasi bulan November awal ya. Nah, 언어 교환은 학생 자유활동이며 학점이 없습니다. nggak ada SKS-nya. nggak ada SKS-nya ya ternyata. Nah,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ami mohon partisipasi yang banyak bagi kalian yang tertarik. Nah, ini adalah pengumuman tentang 언어 교환 atau pertukaran bahasa. 네, 오늘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글을 쓸 건데요. 여러분 학교에는 뭐 교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글은 어떤 글인지 그 특징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네, 안내하는 글은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쓰면 안 되고 간단하게 써야 합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로 쓰시면 안 되겠죠. 진짜의 사실을 써야만 됩니다. 사실적인 글을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안내하는 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누가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높임말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에서 높임말을 쓸 때는 보통 끝나는 말이 읍니다, 습니다 형태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할지 같이 살펴볼까요? 네, 장소는 컴퓨터실입니다. 컴퓨터실이고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실이 있는 장소, 학생관 1층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평일은 9시부터 저녁 오후 9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토요일에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휴관이라는 것은
컴퓨터실이 문을 닫는다. 휴가 쉬다 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용 시간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용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원에게 학생증을 제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증을 제시한다는 것은 학생증을 낸다 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원에게 학생증을 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사항인데요. 컴퓨터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네, 그 다음에 전화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할 수 없는 금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정보들을 사용해서 글을 한번 써볼 텐데요. 이제 완성된 글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agaimana? Baru saja kita menyelesaikan bab 1 dalam buku ketiga kali ini. Kita belajar kosakata tentang Hakiko Sengwal dan juga kosakata maksud saya adalah bahasa tentang togune, berkat, dan juga tentang nayo dan engayo. Masih ingat? Semoga bermanfaat buat kita semua ya. Nah, 선생님, bagaimana? 어떠세요, 오늘은?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런지 좀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좀 즐겁게 공부를 하셨나요? 앞으로 15과까지 긴 공부가 남아있는데요. 오늘처럼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